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천자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72강째거든요. 72강 진초갱패 조위곤횡 이야기입니다. 진초갱패, 진나라 할 때 진짜고요. 초나라, 갱, 번갈아 간다, 다시 갱, 번갈을 갱.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패자가 되었다. 조위곤횡, 조나라, 위나라는 곤횡. 이때 횡자는 가로 횡자인데 합종연횡 할 때 횡자입니다. 조나라, 위나라는 합종연횡체 때문에 공공해졌다. 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또 내용은 나라 이름이 나오는데 이 진나라가 나오고 조나라, 위나라가 나오고 이제 춘추시대, 전국시대 나라 이름들이 나옵니다. 진나라 두 번째 패자가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던 두 번째 패자가 진나라 문공이라고 그랬죠. 진나라. 첫 번째는 제나라 환공, 환공광합 아직 배웠잖아요. 두 번째 패자가 바로 진초갱패 할 때의 진나라입니다. 세 번째 패자가 초나라.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춘추 5패를 한번 적어보면요. 춘추시대에 5명의 패자가 있었다, 그죠? 그거는 춘추 5패를 한다 그랬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제나라. 제나라의 환공. 제나라 환공할 적에 우리 관중 포숙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가 요 진나라 요 때거든요. 진나라의 문공. 세 번째가 요 초나라. 초나라의 장왕. 네 번째가 송나라의 양공. 다섯 번째가 진나라의 목공. 요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오나라, 그 다음에 월나라 이렇게 치기도 합니다. 오나라의 합려왕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월나라의 구천왕, 구천 이렇게 넣기도 합니다. 자, 요 진나라가 요 두 번째 패자인 진나라가 진나라 요 밑에 있던 대부였던 한씨, 그 다음에 위씨, 그 다음에 조씨. 자, 요 3대부가 반란을 일으켜서 진나라를 3등분으로 쪼개버려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삼진이라고 그러거든요. 삼진으로 나눠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 나눠지기, 요게 우리가 BC 403년이라고 했습니다. 770년부터 403년까지 부르는 춘추시대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기점을 무엇으로 보는가 하면은 요 강력했던 진나라가 이렇게 한위조로 3등분 되는 요까지를 우리는 춘추시대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한나라니, 위나라니, 조나라니 이런 나라 이름이 나오면은 아, 이거는 전국시대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때부터는 전국시대라고 그래요. 전국시대는 영웅의 시대라고 그랬죠. 영웅의 나라, 영웅의 시대. 그래서 그 영웅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7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우리는 전국칠웅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전국칠웅 앞에는 춘추5패. 이 전국칠웅이 중에서 요 한위조 세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제나라는 그대로 갑니다. 제나라는 끝까지 갑니다. 한위조. 그다음에 초나라 오래 갑니다. 제나라, 초나라. 그다음에 진나라 제일 마지막으로 통일하는 진나라죠. 자, 그래서 제나라, 초나라, 진나라, 한위조 하면 6개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저 압록강 위쪽에 연나라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개를 우리는 전국칠웅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중국 지도를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쭉 잠깐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요. 쭉 이렇게 있다 보시면은 자, 우리나라 압록강 여기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요. 우리나라 요 위쪽에 여기가 연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산동반도 있잖아요. 산동반도 이쪽에 있는 요게 제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요렇게 있는 나라가 한위조 이렇게 돼요. 자, 조나라. 그 다음에 위나라. 그 다음에 한나라. 요 한위조 요 있던 요 땅이 바로 아까 이야기한 진나라 땅이었거든요. 진나라 이렇게 3등분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서쪽은 진시황할택의 진나라입니다. 요 밑에는 초나라예요. 자, 전국시대 지도는 이렇게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진나라, 초나라가 요 진나라 삼진으로 된 요 삼진, 여기 이제 진나라였다, 그죠? 춘추시대는 요 진나라하고 초나라가 싸움에서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하면서 주고받은 패자의 시대. 그 진나라, 초나라가 번갈아 가면서 패자가 됐단 말이거든요. 자, 진나라가 이겼을 때는 진나라가 패자가 되고, 초나라가 이겼을 때는 초나라가 패자가 되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조위곤행은 이제 전국시대입니다. 조나라, 위나라는, 조나라하고 위나라는 천자문이가 이제 4글자씩 하다 보니까는 나라가 진초 2개, 그 다음에 조위 2나라만 나왔지만은 결국은 이게 전부 다 아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이런 나라들은 곤횡, 합종연횡책 때문에 망했다는 뜻입니다. 합종책이 있고 연횡책이 있거든요. 자, 보죠. 우리 잘 아는 옛날에 소진이라는 사람이 소진의 합종책이란 말은 뭐죠? 옛나라로부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6개 나라가 전부 군사 동맹을 맺어서 연합을 합니다. 서쪽에 있는 강력한 진나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6개가 전부 종으로 다 합쳤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합종책 이렇게 하거든요. 합종. 그래서 육국의 대표가 되는 연합국 대장이 연합국 재상이 소진이 됩니다. 자, 이렇게 6개 나라가 공동연합으로 진나라와 맞대응을 하니까 요렇게 협정책이 성공돼 가지고 있을 적에는 진나라도 어떻게 침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비용이 좀 많이 들겠죠. 그래서 소진의 친구였던 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장이라는 사람이 이 나라에 찾아다니면서 비용도 많이 들고 뭐 어떻게 저떻게 유세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연행책을 설파를 한다고요. 연행할 때는 원래는 요 행자입니다. 우리 좌시 아형 할 때 형제가 배웠죠. 그래서 합종연형이라 안 하고 합종연횡이라고 했습니다. 가로 수평 할 때 형인데 가로 할 때는 횡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이의 연행책, 소진의 합종책, 연행책이라는 말은 이제 각각 1대1로 군사 이제 동맹을 맺는 거예요. 1대1로. 소진은 합종책은 몽땅 합쳐서 군사 동맹을 맺은 거고, 연행책은 1대1로 맺은 겁니다. 그게 합종책을 적용을 했을 때는 어느 한 나라라도 진나라가 침입을 하면은 공동으로 대응이 가능한데, 연행책은 1대1로 군사 동맹을 맺다 보니까 진나라가 이 중에 어느 하나를 약한 나라를 쳐도 다른 나라가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마지막으로 통일할 수 있었던 게 이 연행책 때문에 통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행책, 이 중에서도 이제 제일 약한 나라부터 건교, 원공 책도 쓰고 다양한 전술을 써가지고 이런 나라들을 하나하나 격파를 해서 마지막으로 진나라가 전부 통일을 하죠. 자, 그때 조위곤행이란 말은 이런 작은 나라들이 조나라나 위나라나 한나라나 이런 나라들이 이런 연횡책 때문에 지금 천자문의 가로 횡 요거를 써야 원래는 연횡할 때 형자를 써야 맞는데 앞에서 우리 좌시 아형 할 때 형자를 한번 썼잖아요. 천자문에는 중복되는 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 횡자를 대체해서 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춘추시대에 진나라, 초나라가 번갈아 가면서 이제 패자가 되었고 춘추 나머지가 이제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제나라 황공부터. 그 다음에 전국시대에 이제 조나라, 위나라 하면 전국시대를 그랬습니다.
조나라 위나라는 곤횡 합종 인행책, 즉 인행책 때문에 곤욕을 당했다, 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조나라 위나라만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전국 칠흥을 7개 나라를 다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진의 합종책, 그죠? 장의의 연행책 이것도 같이 다 알아야 이게 설명이 가능하겠죠. 나머지는 다 포괄해서 알아야 됩니다. 진나라하고 초나라 싸움 간단히 이야기하자면요. 진나라 문공이 패자가 될 적에 초나라하고 전쟁을 해가 이깁니다. 초나라 성왕을 성복의 대전이라고 하거든요. 성복의 대전에서 물리치고 패자가 되었다가 이제 뒤로 이제 시가 조금 지나가지고 영공 때 이르면요. 이 패자의 자리를 잃습니다. 다시 초나라가 패자가 됩니다. 그래서 진나라, 초나라, 진나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다시 패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글자를 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보충할 것도 한번 봅시다. 진나라. 요 위에는 요 부분은요, 밑에 이건 해일이고, 위에는 요 부분은 이를 지자 두 개입니다. 이를 지자 두 개를 이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를 지자 두 개는 나아갈 진자거든요. 이게 나아갈 진자입니다. 나아갈 진. 즉, 나아가기는 나아가는데, 어디로 나아가느냐? 밝은 곳으로, 환한 곳으로, 광활한 곳으로, 성대한 곳으로 나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장성하게 나아간다. 우리 주역책에는 진꾀가 있거든요. 화지, 진꾀. 위에는 불, 밑에는 땅. 땅 위에 해가 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밝음이 땅 위에 떴다. 명출지상이랍니다. 자, 위에는 불이고 밑에는 땅이니까 화지, 진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화니까 이거는 밝음. 불을 밝기 밝음이고, 땅 위에 밝은 태양이 떠대가지고 명출지상이라고 그래요. 밝음이 어디로요? 땅 위에 지상. 우리 주역책에 이제 요 진짜는 그냥 단순히 나아간다는 뜻이 아니고 장성하게 나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광대하게 나아간다. 광진, 장진 이렇게요. 나아가 진짜 위에는 요게 지자 두 개, 지극할 지자 두 개 하면은 나아갈 진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초나라 할 때 자 보세요. 나라 이름일 때 초지만은 원래는 회초리 채초입니다. 회초리 초자. 위에 숯불 임자는 작은 회초리 만들기 위해서 작은 가지를 여러 개 모은 거죠. 여러 모은 거고, 밑에 요거는 발 소자잖아요. 발, 종아리, 발. 요거는 회초리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개 모은 거. 한 개로 종아리를 맞으면 그거는 몽둥이고, 회초리는 대나무 가지나 사립대 가지를 여러 개 가지고 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우리는 초달이라고 그래요. 초달. 초달. 때릴 달자 있잖아요. 때릴 달자. 초달하면 회초리를 때린다 이 말입니다. 초책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초책. 꾀책자도 원래가 이게 채찍, 회초리 책자라 그랬죠. 초책하면 회초리를 초책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 다음, 갱자. 자, 이 갱자는요, 부수가 이게 가로왈에 부수를 넣어놨는데, 가로왈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글자입니다. 말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글자예요. 자, 이거는 다시, 그죠? 다시 갱신한다 할 때, 다시 갱이라고 그러죠? 또, 경장한다 할 때는, 바꾼다는 뜻이잖아요. 경장. 우리 갑오 경장 하죠, 그죠? 경도 되고, 또, 갱도 되고, 이 말입니다. 다시 할 때는 갱. 고친다 할 때는 경. 우리 경신한다 그러죠? 자, 그럴 때는 고친다, 또는 다시 갱. 이 됩니다. 요거 이제, 달리 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요거하고 칠복체. 요렇게 한 글자로 적어 놨습니다. 이게 요게 원래 뜻이라 이 말입니다. 위에는 밝을 병자, 남역 병자, 밑에는 칠복. 그래서 요 밝을 병자는요, 요 밝을 병자는 또 모양이
모양이 받침대 모양이거든요. 받침대 모양. 자, 말하는 거는 별로 관계없고요. 무관하고 탁자 위에, 즉 받침대 위에 회초리를 요 밑에 손에 요 지금 몽둥이 들고 있잖아요. 회초리 들고 있는 모양. 그래서 어떤 책상이나 이런 단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회초리 들고 있는 모양으로 그려놨거든요. 자,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를 들어서 그 잘못을 고친다. 다시는 못하도록 한다. 그래서 다시갱 또는 고칠경 이렇게 되겠죠. 다시는 못하도록 만들었다. 자, 이런 풀이가 약간 좀 난해하기도 합니다만은 원래 글자가 요거를 갱자의 원래 글자를 알아두시면 좋겠죠. 갱, 패자, 비우자 밑에 가죽 혁자, 그 다음에 다룰자 이렇게 세 개가 되겠습니다. 자, 비우자 밑에요. 비우자 밑에 가죽 혁이 오면요. 한마디로 비 맞은 가죽이잖아요. 가죽이 비를 맞으면 부풀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부푼다는 뜻입니다. 부풀 패자입니다. 이게. 또는 부풀 박자 되고요. 단독으로 요거만 단독으로 쓰지는 않았지만은 하여튼 부풀었다는, 크게 부풀었다는 뜻입니다. 자, 크게 부풀었는데 오늘 이제 달월이 있습니다. 달이 제 아무리 커봐야 달이잖아요. 해가 못 되고 달이잖아요. 그래서 해는 천자를 상징하는 황제고 왕이고 그 밑에 제후 중에서 두 번째로 왕 밑에 두 번째로 높은 게 제후잖아요. 그래서 이게 패자 그러면은 왕이 아니고 제후국 중에 최고를 패자라고 합니다. 왕 밑에. 자, 그렇게 뜻풀이를 아주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만 해도 비우자 밑에 있는 가죽 혁자하고 달을 요거만 해도 어떤 패로 써 있습니다. 두목패, 어떤 패, 즉 제후가 천자가 아니고 제후가 권력을 잡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패. 여태 가죽 혁자도 우리 고칠 혁, 가죽 혁 이렇게 되잖아요. 혁명한다 적에. 그래서 여태 달은 천자 왕이 아니고 제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후가 무력을 써서 혁명, 무력을 써서 패권을 잡았다. 그래서 어떤 패, 두목패 이런 뜻이 나옵니다. 자, 그럼 쭉 보시면요. 존날할 때 조자, 이거는 달릴 주자잖아요. 오른쪽 요거는요, 두 가지입니다. 작을 소자 밑에 육달을 내 몸에서 조그마한 어떤 부분도 닮았다 해가지고 닮는다 할 때는 닮을 초상화할 때 이거 씁니다. 초상화, 닮을 초상화는 똑같이 그릴 수가 없죠. 어느 부분을 비슷하게 닮도록 그리는 게 초상화잖아요. 닮을 그다음 또 하나가 조금이라는 뜻이에요. 조금이라도 닮았다 해가지고 조금씩 이 말이거든요. 물이 정발이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씩 사라진다 그죠? 그래서 사라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여기는 달릴 주자고 달려간다는 뜻이고요. 오늘 요건요, 요때는 닮을 초하면 안 되고 조금 초하죠. 조금씩 달려간다. 그래서 원래 주자는 나아간다, 달려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달려갈 조자입니다. 아까 진나라 3대부 중에 요거 조시대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시조로도 쓰이고 나라 이름 조로도 쓰이고 원래 뜻은 달려갈 조자로 쓰였던 것. 자, 그다음 위나라 보겠습니다. 위나라 왼쪽에는 요게 맡길 위자잖아요. 오른쪽에는 귀신 귀자. 높을 위자입니다. 이게. 대걸 위자 돼요. 대걸 위, 높을 위. 대궐 하면 집이 아니고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문 앞에 있는 거를 대궐이라고 합니다. 큰 문. 그래서 큰 문이 아주 높다, 뛰어나다, 크다. 그래서 클 위, 높을 위. 원래는 이런 뜻이었거든요. 요 오른쪽에 귀신 기자는 그냥 발음 요소, 발음으로 그냥 따서 넣었다.
이렇게도 하는데 요 위자에 대한 설명이 설문회자나 어떤 사전에도 설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위자는 조금 어려운 글자 중에 하나인데 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뜻 글자는 풀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위자만큼은 설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요거는 발음 요소, 요것도 발음 요소, 요것도 발음 요소 두 개 다 발음이잖아요. 자, 그렇게 위치 생각하시면 되고 단어를 하나 더 입죠. 우리 높은 그 대궐문을 위골이라고 하죠. 위골. 대궐의 정문을 위골이라고 합니다. 위골. 위골. 그래서 요 원래 뜻은 높다, 뭐 크다, 빼어나다, 좋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위골, 이 골자도 보십시오. 대골 할 때 골자잖아요. 대골 할 때 골자는 요 대자 붙이면 그죠? 대골이 되잖아요. 대골은 집이 아니고 문이에요. 성문. 높고 큰 대골의 정문을 대골, 그를 위골이라 한다고요. 이렇게 하나 알아두시고. 자, 곤자, 공공하다 할 때 곤자는 보십시오. 끝에 있는 거는 에어쌀 위자고요. 안에 나무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무를 못 자라도록 에워싸버렸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공공하다 이면 아주 궁핍하다, 공공하다, 뭐 죽었다 이런 뜻이겠죠. 이것도 각골문이나 옛날 이 문을 보면요, 어떤 국경의 경계선에다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경계 표시를 했다. 이런 설명들도 간혹 나오는 책이 있어요. 즉 어떤 그 정원이나 또는 경계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표시한 그런 묘역, 표시한 어떤 경계. 그래서 이거를 또 집을 치면은 집하고 바깥하고 또는 방하고 마루하고 분리하는 그 문턱이 있겠죠. 문지방. 그 문지방 모양이다. 이렇게 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앞에 나무목을 붙여가지고 곤자 이렇게 하면 이게 문지방 곤자거든요. 이렇게 해서 문지방 곤도 되고, 또 똑같은 게 우리 문문자 안에 이렇게 해도 밑에 선이 없고요. 이렇게 해도 이게 문지방 곤자입니다. 그래서 이 곤자가 공공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어떤 경계에 걸쳐놓은 나무 또는 나무가 심어져 있는 모양, 이렇게 해서 아마 문지방 이런 뜻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글자 횡자 보겠습니다. 가로 횡. 나무목의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누를 황자잖아요. 누를 황자는 옆으로 누른 띠를 차고 있는 모양. 그게 누를 황자입니다. 자, 옆으로 구슬이 달린, 누른 구슬이 달린 띠를 옆으로 차고 있는 모양으로 그려놨습니다. 황자에. 그래서 옆으로, 그래서 누를 황자는 누른 색으로 옆으로 둘렀다 하니까 이게 색깔로 한번 누를 황이고, 또 옆으로 띠를 둘렀으니까 옆이라는 뜻도 있어가지고, 나무는 나무인데 옆으로니까 이게 가로잖아요. 수직으로 세로가 아니고 옆으로. 이게 나무를, 옆으로 나무를 닫는 이 빗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문을 우리 닫을 적에 빗장을 가로로 이렇게 걸잖아요. 그래서 문을 닫기 위한 가운데 그 빗장,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횡 이렇게 되고요. 가로횡자는 또 파쇄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쓰이죠. 횡재했다. 횡재. 갑자기 횡자잖아요. 횡재. 갑자기 들어온 재물. 횡재라 그럽니다. 또 지멋대로 한다. 국가 정권을 전횡한다 할 때도 횡재가 쓰거든요. 그때는 지멋대로 한다는 뜻도 있고. 이렇게 파생해서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 72강제 진초갱패 조의곤행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초갱패, 춘추시대 이야기입니다. 춘추 5패 이야기, 진나라, 조나라, 즉 첫 번째 제나라 황공 이야기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진나라, 초나라가 나왔습니다. 진나라, 초나라가 번갈아 가면서 갱패, 패자가 되었다. 이때는 갱자는 번갈을 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국시 들어갑니다. 진나라에 이제 3등분 된 한미족, 그 중에서 조나라, 위나라 이야기 이제 두 개만 여기서 들먹였는데, 결국에는 한미족,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진나라, 제일 위에 있는 연나라, 초나라, 이렇게 다 합쳐서 7개 전국칠흥이라고 그럽니다. 이 전국칠흥 중에 이제 천자문에 두 개만 이제 조나라, 위나라만 들먹인 거죠. 조나라, 위나라를 비롯한 그런 조그마한 여러 개 나라들이 곤횡, 합종, 연횡 중에서 연횡책 때문에 곤 망했다, 빠졌다. 합종책 때는 전부 존재를 합니다. 소진의 합종책 때는 6개 나라가 군사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서쪽에 진나라가 감히 침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꾸어서 장이라는 사람이 연횡책을 들어오는 바람에 각 1대1로 군사 동맹을 맺고, 그래서 약한 나라부터 차곡차곡 쳐서 마지막으로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2왕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